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롱게임이라는 책입니다. 도리 클라크 지음, 김연정 옮김,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끝까지 해내는 승리자들의 전략적 사고법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자기 일과 삶이 더욱 발전하기를 원하며 결과를 얻기까지의 어려운 길을 기꺼이 택한 용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길게 보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요. 10년 후가 기대되는 인생 리셋의 10가지 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룰 1. 바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동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 첫 단계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무의식적으로 바쁨을 숭배하는 것은 멈출 수 있습니다. 일정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더라도 나 역시 당장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적은 직종에서 일하더라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요청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초대, 줌 회의, 프로젝트 회의, 팔로업 회의, 브레인스토밍, 조언이나 소개 요청 등 요구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몇몇 요청에는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합니다. 전부 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공백을 만들기 위해 모든 요청을 거절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좋은 제안도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일지라도 바쁨을 숭배하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 역시 그 방향을 따를 거라는 점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원하는 일정으로 달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명확할수록 일정을 통제하기가 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얻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그에 맞는 선택을 내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룰 2. 좋은 제안도 때로는 거절한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통제 가능한 범위 밖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감각을 넓혀 지금의 선택을 1년, 5년 혹은 10년 뒤에 스스로 어떻게 느낄지 물어봄으로써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깐 스쳐가는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못해도 되는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월등히 잘하고 싶다면 못하는 일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평범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요청들 중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좋은 방법은 상대에게 자세한 정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요청은 거절하면 됩니다. 일의 중요도나 비용을 분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일일이 들어오는 요청이나 기회를 매번 새롭게 관찰하고 해결책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의 4가지 질문을 활용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추가로 들어가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2. 기회 비용은 무엇인가? 3. 물리적, 정서적 비용은 어떠한가? 4. 이 일을 하지 않으면 1년 뒤에 후회할 것인가? 아주 좋은 기회와 아주 나쁜 기회를 판단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경우에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만 수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룰 3. 좋아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흥미를 느끼는 대상을 찾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인스타그램 피드가 예쁘게 찍은 음식 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음식 평론가가 되거나 케이터링 회사를 설립하거나 식료품 회사를 브랜딩하는데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늘 팟캐스트를 듣고 친구들에게 새로운 팟캐스트 채널을 추천해 주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직접 나서서 업무용 팟캐스트를 만들거나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회사의 일자리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붙잡아 두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관심사라도 1시간을 투자해 자료를 읽거나 알아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관심을 가진 일을 성급하게 삶의 목표로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먼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대상에 대해 더 많이 알아봐야 합니다. 관련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거나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거나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봐도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엔 시간이 흘러도 관심이 유지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잠깐 스쳐가는 관심사를 걸러내고 반짝이는 물건 증후군의 유혹에 빠진 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관심사를 잘 모르거나 예전에는 알았더라도 지금은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때로는 처음 시작한 동기를 상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는 수만 가지가 존재합니다. 특히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이라면 더욱 꺼려집니다. 우리는 그 일을 피하기 위해 납득할 만한 변명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여유가 없다는 변명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꼭 맞는 타이밍이라는 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은 언제든 생길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좋은 아이디어들은 그대로 방치될 것입니다. 롱게임은 우리가 모든 일에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이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선 서투른 시기를 견뎌야 합니다. 때론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룰 4. 내 인생의 시간 포트폴리오를 짠다. 구글이 2004년에 상장했을 때 이들은 20%의 시간이라는 재미있는 개념을 대중화시켰습니다.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IPO 공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정규 프로젝트 이외에 20%의 시간을 써서 구글에 도움이 될 만한 일에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은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이 될 것입니다. 구글의 놀라운 진보는 많은 경우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구글 뉴스와 지메일은 20%의 시간을 활용해 만들어진 서비스였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3M에서 만든 것입니다. 3M에서는 직원들에게 15%의 시간을 혁신적인 활동에 쓰도록 했고, 이를 통해 포스트잇 메모장 등을 만들었습니다. 20%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쁜 와중에 업무에 필요한 시간 외에 추가로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글의 20% 시간 전략의 비밀은 실제 시간은 120%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프로젝트는 정규 업무 100%에 더해 추가 20%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몇 년 전 한 통계에서는 오로지 10%의 구글 직원들만이 20% 시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즉, 대다수는 매일 주어지는 업무를 해나가는데 급급하다 보니 20%의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고 그러한 노력을 들일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건 확실합니다. 자율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기이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 틈틈이 20%의 시간을 만들어 둔다면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할 기회도 생깁니다. 룰 5. 탐색과 집중의 사이클을 만든다. 능동적으로 새로운 인맥과 기회를 탐색하고 집중과 실행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커리어 파도 타기를 통해 아래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야 합니다. 1. 배우기. 원하는 분야에 관해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2. 만들기. 배운 것을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함으로써 세상에 돌려줍니다. 3. 연결하기. 활동 분야에서 인맥의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커뮤니티에도 공헌할 수 있습니다. 4. 수학하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다면 이제는 열심히 일한 보상을 즐길 차례입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사이클을 시작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정체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룰 6. 시간과 관계 레버리지로 퀀텀 점프를 한다. 중요한 일을 위해 전략적으로 시간을 쓰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낭비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요. 누구에게나 일주일에 168시간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적도 있습니다. 반면 멀티태스킹을 통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일주일에 추가로 48시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비판하곤 하는 잘못된 멀티태스킹은 병행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이메일을 쓰는 식으로 말입니다. 대화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논리적인 문장을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멀티태스킹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오디오북을 듣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엄마에게 전화하기, 비즈니스 고객과 연극 공연
관람하기 등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한 뒤에 멈춰 섭니다. 아주 힘들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의 활동을 지렛대로 이용해 하나 이상의 가치를 끌어낸다면 시간도 노력도 절약되고 생산성은 높아져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일정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마비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돌을 던져 2마리 이상의 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룰 7. 최적의 장소에서 최고의 사람과 만나다. 네트워킹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영속적인 것입니다. 업계의 나쁜 평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단기적이고 업무적인 네트워킹이므로 우리 능력이 허락하는 한 이런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나쁜 네트워킹의 특성입니다. 진정한 네트워킹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나쁜 네트워킹을 일반화해 인맥 관리를 회피하는 핑계로 씁니다. 반면 장기적 혹은 영속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킹을 한다면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는 게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네트워킹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상대에게서 이득만을 취하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모든 걸 가진 것 같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이 줄 수 있는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전략과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룰 8. 끝까지 해내기 위한 회복력을 기른다. 자꾸 목표와의 거리를 재고 있으면 시간은 낭비되고 행동은 주춤합니다. 전략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만 증폭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2가지 있습니다. 집중을 되찾고 목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렇게 스스로 단련하는 일은 간단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일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이루어낸 롤 모델을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단순히 넋놓고 바라보거나 선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나간 경로를 깊이 관찰하여 성공할 때까지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한 방법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타임라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현실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때 두루뭉술하게 적기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이용해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적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 시점이 되면 낙숫물처럼 작고 간헐적으로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공인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룰 9. 실패해서 기회를 찾는다. 아무리 성공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큰 목표를 세우면 때로 벽에 부딪힙니다. 비이성적인 감정에 자리를 내주거나 실패로 인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더 큰 실망감에 빠지면 자신을 비난하고 성급하게 행동합니다. 완전히 포기하거나 순간 반짝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전략으로 바꾸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너무 일찍 경로를 바꾸기보다 우리가 직면할 장애들을 극복할 방법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날짜를 정해두면 물러서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또 친구와 동료의 지원을 요청하면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해집니다. 목표는 크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매번 달성한다면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을 수 있습니다. 실패로 인해 완전히 멈추거나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든 다른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애물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도중에 마주치게 될 장애물을 기어오르거나 뚫고 지나가거나 완전히 돌파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은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을 탁월하게 잘해야 합니다. 타수도 중요합니다. 기회가 적으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성공할 기회를 여러 번 가져야 합니다. 실력만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룰 10.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만끽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해 장기적인 사고를 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1. 아주 작게 시작하라. 목표는 전체를 두고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게 시작하면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고 성공을 향한 길이 다져지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목표를 달성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을 찾아라. 일의 진척이 느려지거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실망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거나 성공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봐야 합니다. 3. 목표에 제한 시간을 설정하라. 제한 시간을 통해 더 나은 시스템과 절차를 갖춘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 흐름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장기적인 계획에 따르는 변화의 기복을 견뎌라. 이를 잘 넘긴다면 타인 혹은 우리 스스로 상상했던 것에 비해 훨씬 더 큰 성취를 얻을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백만장자와 승려라는 책입니다. 비보르 쿠마르 싱 지음, 김현종 옮김, 다산초당에서 나온 책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불을 잘 아는 백만장자와 진리를 탐구하는 승려가 만나 21일간 나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백만장자와 승려는
상그릴라에 있는 백만장자의 호텔에서 만나 21일 동안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배웁니다. 사찰에서 학식 있는 영혼과 지낸 승려와 자수성가한 사업가 백만장자는 이 대화를 통해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과 정신 어느 한쪽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만장자와 승려가 서로 배우며 깨닫는 인생의 본질을 통해 지금 행복한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행복의 크기를 키우는 7가지 깨달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간소한 삶은 성공으로 가는 첫 단계다. 복잡한 생각과 감정은 중요한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명상으로 머릿속을 정리하라. 장소와 행동에 구애받지 말고 몸과 영혼의 조화가 명상의 전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자연에서 쉬어라. 자연의 다채로운 색채를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4. 남 탓과 원망을 멈춰라.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만큼만 행복해집니다. 5. 때론 적당히 넘기는 법을 배워라. 지나간 일이 아닌 지금 우리가 통제권을 쥐고 있는 그런 문제만 고민해야 합니다. 6. 잘 자고 잘 먹어라.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7.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 있다. 적절한 저축과 투자, 소비가 행복을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만큼만 행복해진다라고 링컨이 말했는데요. 인생의 통제권을 쥐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승려는 마음이 심란했다. 승려답지 않은 일이었다. 이탈리아 투숙객들이 꼭두 새벽에 체크아웃을 하면서 호텔의 값비싼 비품들을 챙겨 나갔기 때문이었다. 빌어먹을 이탈리아인들 같으니라고. 여행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단체 예약을 하도록 도와준 것이 실수였다. 승려는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 이제 와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다. 승려가 신경 써서 고른 말로 강하게 질책하는 동안 객실 관리 지배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백만장자는 아침 차이 한 잔을 막 끝낸 참이었고 승려가 호텔 직원을 탓하면서 깎아내리는 장면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승려가 왜 화가 났는지는 이해가 갔지만 흥분한 승려를 바라보고 있자니 모순된 장면처럼 느껴졌다. 백만장자는 이번만큼은 자신이 승려에게 인생으로부터 해독해낸 행복에 관한 지혜를 알려줄 차례라고 생각했다. 작은 일에 고마움을 느끼고 상대를 탓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삶의 행복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요. 백만장자는 승려가 아침 식사를 먹기 위해 자리에 앉는 사이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승려는 흥분을 가라앉힌 상태이긴 했지만 여전히 아침에 벌어졌던 소란의 흔적이 얼굴에서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무슨 말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 2가지 원칙을 잊을 때면 삶이 갑작스레 나빠지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나 여타 이유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삶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라는 것은 동료의 행동이나 어린 시절의 사건,
직업적 선택, 투자하지 않기로 한 결정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한번 일어난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을 되돌릴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안갚음, 기도, 후회, 바로잡기 위한 행동 등 그 어떤 것도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과거에 의해 촉발된 현재라는 시간뿐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삶에서는 오로지 자신만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깨달음은 행복에 있어 핵심적인 것입니다. 본인 인생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남을 탓하기 시작하는 순간 통제력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행복해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아무리 엉망이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순간 배움의 기회가 생겨나죠. 반대로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작용이 잘못한 사람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같은 상황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교훈들을 결국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탓하는 행동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것입니다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들을 탁자 위에 꺼내놓고 서로 비교해 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똑같이 자신이 가지고 왔던 문제를 들고 떠날 거라는 얘기요. 맞습니다. 이상하긴 해도 그게 사실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문제겠지만 그 어려움을 스스로 이겨낼 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문제들은 결국 각자가 해결해 내야 하는 맞춤식 문제들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도록 하는 대신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은 그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나 혹은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카르마의 관대함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던 승려는 백만장자의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굳어있던 얼굴이 점점 풀렸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만장자는 말을 이어갔다. 작은 일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해서 큰 목표에 대한 의욕 없이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삶에서 오늘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기반하여 미래를 만들어 가라는 의미죠. 백만장자는 설명을 마쳤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승려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남을 탓하는 습관이 행복을 찾는 여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또한 백만장자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음을 알게 되어 기뻤다. 명민한 사람만이 감사의 중요성을 아는 법이다. 승려는 객실 관리 매니저에게 사과했고 백만장자에게는 올바른 길을 보여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한쪽 눈을 찡긋하며 미소를 지었다. 승려에게는 실로 감사할 일이 많았다. 그날 일정을 보내는 동안 승려는 아침에 일어났던 일을 계속해서
다시 떠올려 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일로 인해 그렇게까지 화가 났었는지 꼭 알고 싶었다. 고객들이 호텔의 물건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했던 것일까? 그는 분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아내야만 했다. 혹시 자신의 스승과 잠시 대화를 나눠보면 도움이 될지 몰랐다. 라마는 승려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것을 조용히 들어주었다. 승려가 순진하게도 객실 관리 매니저에게 했던 험한 말들을 글자 그대로 재현할 때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런 험한 말들은 자신이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는 다람살라에서의 시간을 떠오르게 했다. 다람살라에서는 델리에서 온 관광객들이 말끝마다 욕설을 붙이곤 했다. 이들에게 그것은 웃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쯤 승려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마쳤고 라마는 승려가 화가 났던 이유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이윤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만큼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거절하는 법이죠. 라마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다 잠시 말을 멈춘 라마는 막 창가에 내려앉은 새를 바라보았다. 이 새도 혹시 라마의 말을 들으러 온 걸까? 우리 삶의 많은 불행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척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해질까봐 혹은 단순히 변화가 두렵기 때문에 타인이나 특정한 상황, 관계에 있어 거절하는 걸 두려워하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예라고 말하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열쇠라고 믿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말이죠. 그러나 거절을 한다고 해서 꼭 기회를 잃는 것은 아니랍니다. 단지 본인의 능력과 위치에 기반해 상황을 분석한 후에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그렇게 말한 다음 그에 따라 행동하면 그뿐이죠. 어떤 타인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원치 않을 때 예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아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든 끝이 안 좋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싫다고 말해야 할 때조차 예스맨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우리가 관계나 커리어, 상황을 원치 않는 예스에 기반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기회를 놓칠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가짜 삶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거절해야만 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좋은 관계로 향하는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즐거움이 없는 커리어는 반짝이는 재능을 죽이는 일이 될지 모르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어김없이 몇몇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없거나 그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여전히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때는 반드시 단호하게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각 눈과 귀, 입을 가려 나쁜 것을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간디의
지혜로운 세 마리 원숭이조차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잠시 동안은 괴롭겠지만 삶에서 불필요한 일들을 제거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족감이 결국 괴로움을 능가하게 됩니다. 라마는 이렇게 제자에게 설교를 마친 후 침묵에 빠졌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새가 있는 쪽을 바라봤는데 새는 마치 라마의 신성한 지혜를 접수한 것처럼 보였다. 감사한 인사라도 하는 듯 새는 머리를 잠시 숙였다가 날아올랐다. 이 지혜가 새의 내생을 도와줄 모양인 게지. 라마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미소 지었다. 백만장자가 배운 것 9가지. 1. 간소한 삶은 정신적인 짐, 물리적인 짐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다. 2. 마음이 간결해지면 삶에 집중력, 일관성, 규율이 생긴다. 3.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게 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명상이 될 수 있다. 4.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은 행복의 원천이 되어준다. 5. 원망을 품는 것은 비옥한 토양에서도 불행이라는 잡초가 자라나도록 하는 일이다. 6. 지혜로우나 마음을 비우기도 해야 하는 것이 행복의 필수 요건이다. 7. 누구도 우리의 질병이나 몸의 고통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 8. 야망, 열정, 성실은 삶의 행복을 배가시킨다. 9. 유머 감각은 행복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다. 승려가 배운 것 9가지. 1. 잘 정의된 목표는 행복의 필수 요소이다. 2. 할 일 목록을 사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3. 기술은 도구이므로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4. 자신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갖지 못한 것을 떠올리며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비난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 5. 남을 탓하면 패배감이 들게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높아진다. 6.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7. 돈은 소득 플러스 저축 플러스 투자 플러스 소비이다. 8. 존중에 기반한 관계가 행복을 불러온다. 9. 제대로 요청해야 받을 수 있다. 행복은 무언가를 희생하거나 획득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용기 내어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그렇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더 행복을 느끼는지, 어떤 태도로 살 때 더 만족감을 얻는지 제대로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